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체감 온도는 지금 영하 20도예요. 북극 한파가 몰려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은 장갑 반드시 챙기시고요. 핫팩 혹시 집에 있으면 쓰다만 핫팩 같은 거 있잖아요, 지난 겨울에 그런 거 챙겨서 나오시는 게 여러분 좋겠습니다. 진짜 춥습니다. 박순봉 기자, 첫 뉴스 뭘로 갈까요? 전 보좌진 카톡 공개한 김병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일파만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전직 보좌관들의 그 단체 대화방 내용을 공개했어요. 네, 제가 방금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텔레그램 방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 논란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봤을 때는 그 보도를 하는 의혹의 제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제보자가 될 텐데 그 제보자가 전직 보좌진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텔레그램 방을 공개를 하면서 일종의 저격을 한 겁니다. 일단 논란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예. 그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들 둘이 있는데 네. 아들 취업 편입과 관련된 의혹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쿠팡 경영진하고 접촉했다라는 논란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의 호텔 숙박권이나 뭐 보라매 병원에서 뭐 진료를 받을 때 의전을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짧게라도 하나, 둘, 세 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관련된 의혹은 네. 그 아들이 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아들이 장남이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정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 첫째 아들이 2014년에 지원을 했다가 신원조사에서 탈락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된 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좀 부당하다 이런 의견을 국정원에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2018년에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고 네. 국정원도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넘어간 거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 기간 중에 네. 6월 10일이었습니다. MBC가 다시 보도를 해요. 근데 그 보도 내용은 그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하고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네. 이때 보면 배우자가 우리 아들이 다 2년 전에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 다 합격을 했는데 왜 검증도 안 하고 탈락을 시켜가지고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놨느냐, 그렇게 망쳐놨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당시에 기조실장이 그때 문제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경력직으로 추가 인원을 뽑을 건데 아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때 이게 원내대표 경선 딱 직전이었거든요. 네. 경선 과정 중이었는데 기자들한테 이거 왜 탈락이 됐었는지 아들이 그거부터 먼저 밝혀야 되고 언론들, 기자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왜곡 보도한다 이렇게 정말 분노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반박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일단 넘어갔었고요. 원내대표 당선이 됐었죠. 그렇죠. 둘째 아들은 숭실대에 편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좌진하고 구의원을 동원했다 이런 의혹을 또 뉴스타파가 제기를 했었고요. 숭실대라면은 지역구에 위치한 의원이 맞습니다. 역시 학원 동작구에 학교인 위치를 거죠. 하고 예, 있고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1월에 취업을 했거든요. 올해 1월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인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차남이 취업하기 전에 한 2달 전에 빗썸 대표랑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어떤 취업에 연결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네. 압박한 적 없다, 이제 이런 거고, 그게 이제 아들들과 관련돼서의 논란이고,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쿠팡 경영진 접촉 의혹이 쿠팡 있어요. 경영진. 이건 CBS에서도 보도를 했었는데 지난 9월 5일에 쿠팡의 전직 대표죠. 박대준 전 대표하고 네. 그다음에 협력총괄 부사장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두 가지가 크게 됐는데 일단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감기관 경영진하고 만났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의원실 출신으로 쿠팡에 간 직원들에 대해서 일부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어떤 인사 조치를 압박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인사 조치라면 뭐 특혜를 줘라, 승진해라가 아니라 그 반대로 얘기했다는 거죠. 네, 지금 불이익을 줘라. 보도에서는 이 2명의 직원에 대해서 압박을 했다라고 했는데 2명의 직원이 해외 발령이 났고요. 네. 한 명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밥값이
한 7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음. 이렇게 되면 3명이 먹었다라고 했으니까 액수가 김영란법 기준으로도 훨씬 넘어서거든요. 근데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은 파스타만 먹어서 3만 8천 원만 결제가 됐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 이름을 팔고 다닌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한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이다. 자, 그 얘기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듯 했는데 세 번째 이슈가 터진 거예요. 네, 특혜 의혹들이죠. 예. 작년 11월에 대한항공에서 2박 3일 호텔 숙박권을 제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이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당시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토위 소속입니다. 네.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예. 합병 문제는 국토위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역시 그 이해충돌 문제가 한 가지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 숙박권이 로얄 스위트거든요. 네. 서귀포 카로텔인데 이러면 지금 뭐 액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는데 어쨌든 비싸기 때문에 김영란법 기준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반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만 숙박료는 이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보도되는 내용들 보면 1박에 75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숙박비는 30만 원 초중반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숙박비도 보도에서 얘기하는 것과 김병기 원내대표 말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요. 2배 네.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래서 뭐 원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또 의혹이 김병기 원내대표 배우자하고 그 네. 며느리가 베트남 방문할 때 이 대한항공에다가 보좌진이 얘기를 해가지고 의전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건 MBC가 보도를 했는데 이 김병기 원내대표 배우자하고 장남이 안과 진료를 받을 때 이제 예약 안 하고 뭐 바로 가서 이 진료 받고 이런 식의 특혜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보좌진도 동원이 됐고 특히 이 보라매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직원들이 네. 의전도 제공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역시 여기도 지역구에 있는 병원인가요? 맞습니다. 문제가 지역구에 있는 병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서울대가 운영하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공공의료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지역에서 당선이 될 때 공약을 내세웠던 게 보라매 병원의 의료진 숫자를 늘리겠다라는 공약도 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가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뭐 아들이 해외 파병을 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와서 좀 긴급하게 뭐 치료가 필요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보좌진한테 그냥 예약을 부탁했을 뿐이지 의전을 부탁한 적은 없었다. 의전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까지 딱 제기가 되고 난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입장문을 내요. 네.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보도에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의 제보로 보인다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그 사람들의 제보에 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또 그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직 보좌진들이라는 거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러면서 이 여의도 맛돌이의 실체를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텔레그램 그 대화방 캡처한 사진 있잖아요. 이거 12장을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물론 여의도 맛돌이가 뭐예요? 여의도 맛돌이는 그 전직 보좌진들 6명이 네. 지난해 그 비상계엄 직후에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이에요. 대화방 이름인 거예요. 대화방 보좌관들 이름이고 대화방 이름. 네, 이제 아마 뭐 약간 그 어떤 사찰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름을 좀 다르게 지은 거고요. 아하. 저도 여기 속해 있던 보좌진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업무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뭐 김병기 원내대표를 이 지칭해서는 병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해가지고 좀 안 좋게 좀 멸칭으로 부르기도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를 두고는 사모총장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보좌진들이. 예, 예. 근데 이제 사모인데 마치 사무총장처럼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좀 비꼰 걸로 보이고요. 뭐 이외에도 비상계엄 날에는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니면 뭐 민주당 다 깜빵 가냐 뭐 이재명 잡아가냐 이런 식의 대화들도 좀 오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적으로 가벼운 대화들이 오갔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요 표현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언행이고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볍게 여겼다 이런 표현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대화방을 올린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 보좌관들에 대해서 면직, 그러니까 해고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복으로서 지금 나를 이렇게 음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좌진들이
무조건적으로 피해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해고가 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보좌진들 어제 바로 입장문을 하나 냈는데 예. 이 텔레그램 캡처방이 불법적으로 수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작경찰서에 고소도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한 명한테 좀 물어보니까 네. 그 소위 사모라고 하는 그 네.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그 직원 중에 한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가지고 그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휴대폰에 이 텔레그램을 깔아 가지고 내용을 캡처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도할 때 나오는 그 카톡, 뭐 텔레그램 이런 건 그 대화에 속해 있는 사람이 제공을 하면 가능한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누군가가 타인에 의해서 제공이 억지로 되면 강제 오픈이 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건데 보좌관들 주장은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다 이런 거 같고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 쪽에서는 측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동의를 받았다 아니다란 말은 아니지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누군가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법하게 거군요. 취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참 복잡합니다. 지금 한참 설명해 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터질 게 터졌다 일단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이제 강선우 의원 갑질 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뭐 국힘도 그렇고 한두 명이 아닐 거다라고 했는데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게 당시에 사실 김병기 의원이었어요. 여기 갑질이 장난이 아니다. 뭐 이거는 민주당 그 선수들이 여러 명이 뭐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이 상한 거는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가족 중에서 그 사모라고 불리는데 여기에서 그 단톡방 그 텔레그램 방에서 보면은 사모총장이라고 불러요. 그 부인을. 사모총장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사무총장처럼 각종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 개입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 뭐 그 보좌관들 뭐 얘기 들으면은 동작구 김건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요거는 이제 그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좌관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걸 지금 취재하셨다는 얘기죠. 예. 뭐 그 얘기는 이미 많이 유명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사사건건 많은 것들을 시키고 뭐 이렇게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질 게 터졌고 이게 지금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게 그 아까 전에 장남, 차남 뭐 네.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이제 이 보좌관들이 이런 해코지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언론에 제보를 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요 이들한테. 이 보좌관들이 다 변호사예요. 이게 유독 김병기 의원실에 변호사들 보좌관이 많았어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좌관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장문에 답장을 보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예. 저는 언론의 제보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권력과 위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찰 행위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쿠팡의 이제 대관으로 이제 이직을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박대준 사장을 만나고 네. 그 뒤에 이제 한 달 뒤에 이 사람이 중국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서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 나서 대한변협으로 취직했다는 그 보좌관. 예. 지금 3명 중에 이제 뭐 그러니까 다 대한변협의 무슨 부협회장 등등등에 있어서 이거 배후에 지금 대한 뭐 변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언론 보도도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거를 떠나가지고 보좌관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뒷담화를 한 건데 텔레그램에서 그러니까 뒷담화 자체 내용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죽하면은 그 가족과 그 김병기 의원을 지금 이들이 다 뒷담화를 이렇게 평소에 했겠느냐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본질은 그러한 거죠. 뭐 뒷담화를 했든 안 했든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데 김병기 의원의 해명은 보좌관들이 다 알아서 이거 공항 의전도 해주고 뭐 한 거다. 시키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해명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보좌관들이 나쁜 놈들이면은 이런 뭐 대한항공에서 170만 원짜리 뭐 그게 30만 원짜리 2박 3일에 30만 원짜리도 로얄 스위트인데 그게 말도 안 된다는 뭐 지적도 많지만 이런 거를 받는 거는 괜찮으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 정도 네.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더 기묘한 건 국힘이에요. 국민의힘. 국민의힘도 이거 거의 지적을 안 해요. 당 차원에서. 사실 이 정도 나오면은 뭐 다 옛날에 그 이춘석 의원
그거 네, 이제 네. 주식한 거면은 막 사퇴하라고 난리였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 뭐냐 이게 자기들도 지금 다 받아 먹은 거냐 사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물론 그런 어제 상황. 한동훈 전 대표는 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한동훈, 주진우 뭐 요 정도 빼놓고는 국힘에서는 다 지금 침묵하고 있는 뭐 이런 기묘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 예.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궁금한데 지금 통 안 나오고 있다 그 말씀 지적하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의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왜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느냐, 뭐 이래서 오히려 지지자들이 오히려 지금 사퇴하라는 게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짚으면은 그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뭐 네.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고민은 원내대표직을 유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얘기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 하나 짚어봐야 되는 거는 여권의 역학구도하고 좀 연결해서 해석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제 그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그러니까 찐명과 뭐 친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대립 구도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축으로 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의 편이고 네. 정청래 대표는 약간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 위주로 지도부가 구축될 가능성이 크고 게다가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해야 되잖아요. 최고위원 선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일부.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좀 휘청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생각들을 갖는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에서는 명청 갈등 같은 건 없어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명청 네. 갈등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또 재현되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역학구도 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물러나면 또 지형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정치부 기자들은 거길 보고 있군요. 네. 이 이야기 오늘 2부에 말말말해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 될까요? 한동훈, 장동혁 손 잡을까? 자,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좀 달라지고 있다? 맞습니까? 뭐 정말 앙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를 좀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작은 장동혁 대표가 22일에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잖아요. 그때 이제 1일간 24시간 기록을 세웠는데 네. 그 다음 날인 그제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 얘기를 딱 언급을 하면서 노고 많으셨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될 때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노고 많으셨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칭찬하는 유화적인 글을 쓴 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말입니다. 처음이라면서요. 그럼요. 언급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은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측근으로 한동훈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으로 일했었는데 결국에는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배신자라고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언급을 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어제는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좀 원론적인 얘기로 이제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 좀 결이 달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 통일교특검법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좀 맞으면서 예. 같이 공동으로 단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 보도 저도 봤는데 이 보도가 지금 사실로 양쪽에 다 확인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화된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 물어봤을 때는 개혁신당 쪽이 물어봤을 때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식이 아직 배제된 건 아니고 그 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좀 물리적인 그런 행동이 효과를 보일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상황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식도 후보군 중에 있긴 하지만 아직 추진 중인 단계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방선거 뭐 6개월 남긴 했습니다만 지방선거 앞두고 이른바 야권 결집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보수 언론들이 좀 희망사항이 큰 것 같아요. 제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 네. 동아일보는 꿈틀대는 장동석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장동석이 뭐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장동석. 조선일보는 그렇게 만들었구나. 접점 찾으려는 장한석. 장한석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한동훈이죠. 장- 예, 예. 세 사람 똑같은데 이름은 좀 다르게 예, 붙였군요. 예. 그러니까 뭐 이니셜을 만들어 가지고 네. 하는 건데 이거가 실제 그러면 세 명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느냐? 정치권에서는 낮게 보고 저도 뭐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그 칭찬을 한 것 자체는
이 여론전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저쪽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거지 실제적으로 그러면 서로 소통이 된다든지 뭔가 메시지가 오간다는 그런 징후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여론전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장동혁, 이준석의 연대는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그 정도로 보면 되고 이제 통일교 특검을 둘러싸고 그래서 뭐 가능성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지금 특단의 대책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네. 이제 단식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미 이제 필리버스터로 좀 재미를 받고 리더십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 이제 그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이준석과 예. 어차피 굶는 거는 혼자 배고픈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쨌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굳이 그거를 반씩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할지 여부는 봐야 되지만은 지방선거까지 본다라면은 어쨌든 이준석과 연대를 좀 해야 될 필요성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예. 단식은 둘이 하나, 셋이 하나, 10명이 하나 배고픈 건 똑같은데. 예. 그렇죠? 똑같은데 만약 같이 한다고 하면 물론 더 이슈가 되고 하긴 뭐 그런 장점은 있긴 합니다만 지방선거까지 내다본 연대 포석 아닌가라는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고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일단 개혁신당 쪽은 지방선거는 선 그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이 별개다?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안티한 정서가 이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만들어진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랑 뭐 화해할 리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쪽은 의원들 그 여론을 좀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 당내 의원들 여론 이런 걸 네. 의식한 걸로 오히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성탄절에 핵 잠수함을 공개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얘기인데 요거는 마침 뒤에 북한 또 외교 전문가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이 이슈는 좀 보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